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군 복무의 일상 속에 숨어있던 기묘한 기록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부대 생활은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로 물들었고 그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요. 당시의 긴장과 두려움은 단순한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따라가며 그날의 흔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가 부대에 처음 발을 디딘 해는 17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도현은 일반 병사와는 다른 임무를 맡고 있던 인물이었지요. 그는 복구하지 않은 병사들을 찾아내는 특별임무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서류를 다루고 밖에서는 미복귀 병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민수에게도 그저 먼 이야기였지만 곧 스스로 겪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부대에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특정 인원이 정해진 복귀 시각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 즉시 도현에게는 외부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후임 한 명을 데리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 부대 상황실에는 도현의 전화가 걸려왔지요. 대상자를 서울에서 붙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시에 따라 전철역으로 나가 합류해야 했습니다. 역에서 만난 도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겹쳐진 표정은 단순한 피곤함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와 함께 붙잡은 병사, 그리고 다른 인원들과 차량에 올랐지요. 운전병이 핸들을 잡고 도현과 후임이 좌우를 지킨 가운데 중앙에는 미복귀 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알 수 없는 묵직한 기운이 함께 타오르는 듯한 착각을 받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민수의 귀에만 낯선 속삭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반복적인 음성은 분명 여성의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시야 끝에 들어온 얼굴은 낯선 중년 남자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은 기괴하게 부풀어 있었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오히려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얼굴은 앞좌석 사이 좁은 공간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기묘하게 꺾은 채 민수에게 다가왔지요. 찾았다. 맞네 라는 말이 반복되며 귀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무심한 척했지만 어깨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 역시 얼굴빛이 창백해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존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지요. 민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지만 귓가를 파고드는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라는 말이 반복되며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민수는 도저히 시선을 돌릴 수 없었고 앞자리에 앉은 운전병만이 태연히 도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창 너머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잠시 시야를 가렸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존재는 더욱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고개는 뒤틀린 인형처럼 꺾여 있었고 얼굴은 민수의 뺨에 닿을 듯 들이밀려 있었지요. 민수는 앞만 바라보려 애썼지만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땀방울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 순간 낯선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재미없어. 이건 어때? 라는 말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도현은 간신히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참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와 도현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존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같은 말을 집요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소리에 민수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졌고 더 이상 현실과 환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가 부대 근처 전철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 목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소리뿐이었습니다. 공기 속에 남은 묵직한 그림자는 여전히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민수는 차에서 내리며 곧 다가올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의 시작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마주한 얼굴과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비롯된 환영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같은 공포를 견디던 도현의 창백한 표정을 떠올리자 그 설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부대 안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복귀 병사가 수용된 유치장에서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날은 여자의 흐느낌이, 또 어떤 날은 철창이 긁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들은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수에게도 결국 순찰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유치장 내부는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근무자의 책상 위만 전등이 켜져 있었고 방 안은 어둑하게 가려져 있었어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안쪽 방에서 낮고 반복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맞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방 안쪽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철창 너머에는 낯선 여자가 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쓸며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도 집요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철창을 스칠 때마다 두두둑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의 목이 기괴하게 꺾이며 철창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부서진 인형에 가까웠습니다. 고개가 앞뒤로 흔들리며 철창에 부딪힐 때마다 무거운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눈을 민수에게 고정한 채 웃음과 중얼거림을 반복했지요. 민수는 몸이 굳어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피부를 찌르는 듯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도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경례를 마치자마자 얼굴을 돌리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그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손이 덮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뗐고 동시에 도현도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을 보니 조금 전까지 방 안을 돌던 여자가 도현의 어깨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은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고 눈은 여전히 도현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찾았네. 맞지? 찾은 거지. 낮게 울리는 목소리는 민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몰아쉬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공포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대 근무자와 함께 상황실로 철수하며 한 발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상황실에 도착해서야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현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도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본 거 맞지?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담당관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두 사람은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신들만의 환각이 아니라 분명 같은 존재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도현은 묘한 동질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짊어진 셈이었어요. 그 존재는 단순히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목소리와 기괴한 모습은 차츰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그 어둠이 더 깊어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결국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대 전부터 남들과 다른 경험을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 수 없는 형상들이 보였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요. 부대에 들어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체포임무를 맡게 된 뒤로는 그 존재들이 점점 더 자주, 더 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처음 강하게 흔들린 순간은 복귀 첫 휴가 때였습니다. 전철역 플랫폼에서 낯선 여자가 길을 물었는데 웃으며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입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들렸는데 입술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도현은 그녀를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딘가에서 따라오며 속삭이는 여인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도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과 도현이 전하는 기억이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엔 피로와 불안에서 비롯된 환영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직접 보고 들었던 장면과 일치했지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도현은 민수에게 또 다른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활동을 나가던 중 한 도시의 골목길에서 들었던 소리였지요. 건물 위에서부터 아래로 뛰어내리듯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려다보니 벽을 타고 직각으로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여자는 입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그 여자의 얼굴이 솟아올라 도현을 마주했습니다. 눈과 눈이 맞닿자 여자는 손톱으로 자신의 입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긁어내며 강제로 찢어냈습니다. 피가 아닌 검은 그림자가 흘러나오는 듯했지요. 도현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만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말하는 동안 민수의 손끝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본 얼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므려. 그 여자는 특정 장소나 상황과 무관하게 도현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포 활동에 나설 때마다 여자가 나타나 붙어서는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대신 찾으라는 듯한 집요한 속삭임이었지요. 도현은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견디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의 고통을 보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도현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었습니다.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지요. 도현은 보직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적응으로 치부될 뿐이었지요. 민수는 그에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도현의 입술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고통은 홀로 견뎌야 할 짐처럼 짓눌러 왔습니다. 결국 도현은 무심히 흘려보내던 한마디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같이 가야 돼. 이전까지는 단순한 반복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의도가 담긴 말이었지요. 민수는 도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 하는 말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표정은 어두움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여자가 변해가고 있다는 그의 묘사는 더욱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깨끗했던 얼굴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듯 변하고 머리는 산발로 흩날리며 눈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민수는 그 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등줄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점차 여자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도현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체포 활동을 나설 때마다 여자는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마치 자신이 찾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현은 결국 자신이 그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도현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로서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도현은 점점 말수가 줄고 부대 안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체포 활동에서 복구하던 차 안에서 민수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찾았대요. 얘랑 같이 가겠대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고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숨을 고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낮고 반복적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등골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함은 뚜렷했지요. 여자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현의 떨림은 더 거세졌고 민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정한 채 견디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민수에게 마지막처럼 보이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자가 점점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피부는 썩어가는 듯 검게 물들고 눈은 깊게 꺼져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웃는 얼굴조차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같이 가야 돼. 그 집착은 도현의 영혼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도현이 혼자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없었고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그의 옆에 남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도현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전역을 마친 그는 더 이상 군 생활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했지요.
민수는 그가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은 무거운 충격이었습니다. 도현은 세상을 떠났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다시금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찾았다. 맞네. 도현 곁을 맴돌던 그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현을 데려간 것일까요?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차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도현의 눈빛이 하나로 겹쳐져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지요. 그 이후 민수는 매일 불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밤이면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고 새벽이면 귓가에 잔향이 울렸습니다. 도현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내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와의 연결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 순간의 기록을 마음속에 품은 채 언제라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그로 인한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아있고 목소리는 이어집니다. 아범이 전하는 목소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